20년 5월 20일경에 있었던 사안이고요. 이 사안에서 저희가 장외 거래로 테더 코인을 거래하는 분을 영장 기각시켜 드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법무부 인천 곽준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지방법원 영장 기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분은 상당히 좀 많은 횟수의 거래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주장하였고, 저희는 이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거래를 했냐 안 했냐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죠. 코인을 사러 오는 그 돈이 출처가 어떤 것이냐, 이걸 알았냐 몰랐냐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. 실제로도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자금이다 또는 마약 거래로 인한 자금이다 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공범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론 저희는 예전에 남부지방법원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출처에 대한 다툼이 최근에 들어서 점차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왜냐면은 수사기관에서도 점차적으로 수사력을 좀 더 보강하고 있고요. 재판부에 있어서도 차원과 달리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았느냐 몰랐냐, 몰랐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OTC 거래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 거래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수사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범이 있다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그 다른 공범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사례는 혐의 사실에 있어서는 20년 초에 약 31회에 걸쳐서 무통장으로 송금받아가지고 테더 거래했다는 것인데요. 이거 말고도 최근에 제가 강남서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낸 것이 있습니다. 결국 주장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.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는 부분, 그리고 그 자금 출처를 테더로 바꿔서 수수료를 어떻게 받아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환전해줬냐 하는 부분인데요. 1년의 과정들을 수사관에서는 자금 세탁으로 보고 있거든요.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 OTC 거래다, 재정 거래다,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. 물론 어떤 설명을 풀어가야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인과 잘 설명을 해서 의뢰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순수하게 알고 한 것인지, 또는 다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었는지, 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논의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. 무조건 몰랐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실제로도 몰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장을 해서 억울하게 형량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. 결과적으로 영장을 제가 기각시켜 드렸고요. 최근에 이제 이런 다양한 자금 세탁으로 혐의를 받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. 이러한 사례로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시거나 또는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OTC 관련된 정말 풍부한 성공 노하우를 토대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